2025년 초봄, 인천공항 출국장. 73세 박순자 할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들 내외를 배웅합니다. 아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2주만 잘 계세요.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다니까 걱정 마시고. 며느리 정은주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영희 이모님한테 전화하세요. 할머니는 그저 고개만 끄덕입니다. 아들 내외가 게이트로 사라지자 할머니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50년을 살았던 집.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거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빼곡합니다. 시어머니 제사 사진, 돌아가신 남편, 아들의 결혼 사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사진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은행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기예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크신데요? 박순자 할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정리해 주세요. 평생 모은 돈. 시어머니 병원비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남은 건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은행을 나온 할머니의 발걸음은 동네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님, 이 집 아드님 명의 아닌가요? 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명의예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해주셨거든요. 45년 전 시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 그것은 바로 이 낡은 집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셋째 날, 할머니는 수십 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다락방 문을 엽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먼지가. 어휴.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 순자의 것이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는 순간 상자 안에는 빛바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1980년 순자 할머니가 28살 갓 시집온 새댁이었을 때의 일기. 할머니는 일기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오늘도 어머님께 혼났다. 된장찌개가 짜다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잊고 있었던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일기장에는 1980년 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젊은 순자에게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며느리, 파전이 이게 뭐야? 걔도 안 먹겠다. 젊은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그런데 뭔가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편지. 그것은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우리 순자에게. 할머니는 숨을 멈춥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사실은 내가 겪었던 시집살이를 내가 겪을까봐 무서웠단다. 내가 강해지기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며느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방법이 틀렸구나. 편지를 읽던 박순자 할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지는 계속됩니다. 내가 몰래 모아둔 돈이 있다. 농협 통장 번호는. 다음 날 할머니는 농협을 찾았습니다. 45년 전 개설된 통장.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이 통장 정말 오래된 거네요. 복리로 계속 불어나서 잔액이 20억입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평생 아껴가며 모은 돈. 그것은 모두 며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73살. 늦었을까? 아니야. 어머니가 주신 기회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할머니는 노트를 꺼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작은 펜션, 바다가 보이는 곳. 일주일째 할머니는 묵묵히 집을 정리합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민호 첫돌 때 입었던 한복. 이건 남편이 선물한 첫 번째 밥그릇.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 하지만 할머니는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새 삶에는 새 것이 필요하니까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켭니다.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항공 앱을 엽니다. 김포에서 제주, 편도, 3월 20일, 예약 완료. 73년 인생,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 아니, 여행이 아니라 이주입니다. 30년 넘게 다닌 동네 시장.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무 좋은데 안 가져가?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상인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저녁 7시 파리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반찬 드시고 계세요?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있다. 너희는 잘 놀고 있니? 아들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엔 어머니도 모시고 올게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이라는 말.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 다음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나중에만 있었죠. 출발 3일 전 할머니는 남편이 잠든 묘소를 찾습니다.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영감, 나 이제 갈게. 5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남편이 그래,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깊은 밤 할머니는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쓰면서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민호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엄마는 제주도에 있을 거야. 놀라지 마.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집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씁니다. 3월 19일 밤, 텅 빈 집에서의 마지막 밤입니다. 할머니는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수발하고, 벽에는 못자국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도 추억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이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새벽 4시, 할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섭니다. 현관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50년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택시 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른 새벽에 여행 가시나 봐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긴 여행을 가려고요. 73년 만에 첫 독립. 그 시작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주공항.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공항을 나섭니다. 할머니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바다. 정말 바다구나. 73년 인생, 처음으로 혼자 보는 바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들도 없는
오직 순자 혼자만의 바다입니다. 부동산 직원과 함께 찾아간 곳.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펜션.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방 3개, 공용 부엌. 혼자 운영하기 딱 좋아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창문에서 바다가 다 보이네요. 순자는 첫눈에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일정이 취소되어 일찍 돌아온 민호 부부. 민호가 현관문을 열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가 봐. 텅 빈 집.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민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73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산 적이 없었구나. 내 할머니의 며느리로, 내 아빠의 아내로, 너의 엄마로만. 민호는 목이 메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 민호는 미친 듯이 집을 뒤집니다. 다락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상자를 발견합니다. 일기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980년.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할머니가.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 숨겨진 진실. 민호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주도. 순자 할머니는 펜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혼잣말을 하며 짐을 풀었습니다. 침구는 여기, 그릇은 저기. 아, 간판도 새로 해야겠네. 순자의 집.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공간. 할머니의 얼굴에 활기가 돕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합니다.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네, 제주도요?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73세 할머니. 아내 은주가 물었습니다. 찾았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제주도래. 나 지금 당장 가야겠어. 생전 처음으로 민호는 어머니가 아닌 박순자라는 한 여인을 찾아 나섭니다. 펜션 오픈 3일째. 드디어 첫 손님이 찾아옵니다. 젊은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와, 할머니. 여기 전망이 정말 좋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전복죽 드실래요? 서비스예요. 누군가를 대접하는 일. 하지만 이번엔 의무가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민호는 마침내 순자의 집이라는 간판을 발견합니다. 헉헉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구나.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어머니. 민호는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손님들이 떠난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엽니다. 아들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으면 내가 놔뒀겠니? 모자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봅니다. 처음으로 진짜 서로를 보면서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모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당연히 저희와 함께.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이기 전에 박순자라는 사람이란다. 48년 만에 아들은 어머니가 아닌 한 인간을 만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겉으로는 무서웠지만 사실은 날 제일 아꼈어.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돈으로 이 펜션을 샀어. 45년 만에 받은 용돈이야. 민호는 처음으로 가족의 숨겨진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민호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인생을. 박순자 할머니가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잘 커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했어. 하지만 이제 순자는 아들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이 있다는 걸.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올게요. 손님으로 아들로. 처음으로 모자는 대등한 어른 대 어른으로 만났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 정은주도 제주도로 왔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했어요. 어머니를 그저 시어머니로만 봤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될 거야. 그때 꼭 너 자신을 잃지 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두 여인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자의 집은 제주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다른 손님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제 손녀 같아서 그래요. 73세에 시작한 새 인생. 순자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말, 민호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 가져왔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들이 엄마를 챙기네. 50년 만에 역전된 관계. 하지만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동네 할머니가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우리 집에서 화투 칠래? 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좋지. 내가 막걸리 가져갈게. 73년 만에 만난 진짜 친구들.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순자로 사는 살. 저녁 순자는 방에 모신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제 이름 걸고 장사도 하고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구나 하실 것 같아요. 어느 평화로운 아침, 순자는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73년. 긴 시간이었지만 이제야 시작이네. 오늘도 새로운 손님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2026년 봄. 순자의 집은 이제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 여행 블로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에 출연해 주실래요? 73세 창업 스토리요. 박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데 재미있겠네요. 74세 유튜브 스타가 된 순자 할머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름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손자가 외쳤습니다. 할머니, 방학이라 놀러 왔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놀라며 반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 언제 이렇게 컸어?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신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완전 걸크러쉬시네요. 손자의 눈에 비친 할머니는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을, 순자에게 특별한 손님이 자주 찾아옵니다. 동네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바다 구경 같이 가실래요? 박순자 할머니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호호,
박 사장님도 참 좋죠. 74세의 설렘.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2026년 추석. 이번엔 가족들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가 우리 본가예요. 아들 민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서울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박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들 와줘서 고마워. 가족의 중심이 된 순자. 이제 그녀는 진정한 가장입니다. 시어머니 기일. 순자는 특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 다 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통장을 꺼냅니다. 어머니 돈으로 장학재단 만들었어요. 강씨 할머니 장학금이요. 시어머니의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KBS 제주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73세에 독립하신 용기가 대단하세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박순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진짜 나이 아닐까요? 순자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겨울바다. 순자는 따뜻한 차를 들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혼잣말로 남편을 불러봅니다. 남편,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옵니다. 순자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2027년 새해 첫날, 순자는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올해는 유럽 여행 한번 가볼까? 75세 배낭여행. 꿈은 나이를 모릅니다. 순자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어느 날 순자는 편지를 씁니다. 신문에 기고할 글입니다. 전국의 며느리들에게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2027년 봄 75세 박순자. 오늘도 펜션 문을 활짝 엽니다. 밝게 외칩니다. 좋은 아침. 오늘은 또 어떤 손님이 오실까? 며느리도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오직 박순자로 사는 삶. 시어머니가 숨겨둔 비밀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도 너답게 살아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세요.